우리 교재 62쪽 관계어부터 시작할게요. 62쪽 관계어입니다. 먼저 관계어의 정의부터 하고 넘어갈까요? 관계어란 문장에 쓰인 단어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를 관계어이라고 합니다. 문장에 쓰인 단어들한테 일정한 문법적인 자격을 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문장 안에서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단어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어는 조사밖에 없어요. 조사인데요. 조사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명사, 대명사, 수사죠.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주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단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주는 걸 격조사 혹은 접속조사라고 얘기하고요.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것을 우리가 보조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지금 교재에는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교재에는 그냥 간단하게 조사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우리 그 조사의 특징 공부하기 전에 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하고 그리고 넘어갈 테니까 아직 책 넘기지 말고요. 62쪽 빈 여백에다가 여러분 메모 조금 하면서 공부하고 63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책은 여전히 62쪽 펼쳐놓고 있어야 됩니다. 자, 조사의 종류가 이제 관계어는 조사를 얘기하는데요. 그 조사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일단 격조사, 또 접속조사, 보조사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격조사라고 하는 거는요. 자격을 정해주는 조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문장 성분이랑 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라는 체언에 가를 붙여서요. 이 단어, 내가라는 단어를 이 문장 안에 주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가 바로 주격조사, 주어를 만들어주는 조사다. 주격조사라고 얘기해주는 거죠. 자, 그라는 대명사에 에게라는 조사가 붙어서 이 말이 지금 그에게라는 단어가 문장 성분 부사어의 역할을 합니다. 부사격조사가 되는 거예요. 책이라는 체언에 을이라는 조사가 붙어요. 그래서 문장 안에서 책을이라는 이 말이 목적어의 역할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격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격조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문장 성분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될 거야. 문장 성분은 우리가 뒤에서 이제 단어 다음에 문장 공부할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조금 우리 수업하는 게 어떻게 체계가 돼가는지 알고 좀 감이 오십니까? 제일 첫 번째 썼던 게 의문이었어요. 자음과 모음 공부했죠. 그 다음에 음절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쵸? 한 글자가 음절이었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품사, 단어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뭐겠어요? 문장이겠죠. 물론 이제 단어 넘어가서 형태소 공부 조금 하고 넘어갈 거지만 마지막에 이제 문장으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문장 표현을 공부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이 국어 문법 수업을 마무리를 할 텐데 문장 성분을 아직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격조사라는 걸 좀 이해를 못할 텐데 지금 격조사가 뭐다 하는 걸 이해하면 나중에 또 역으로 문장 성분 공부할 때 이해가 굉장히 쉬울 거예요. 자, 문장 안에서 단어의 자격, 어떤 문장 성분이 될 것인가를 부여해주는 그 자격을 부여해주는 조사를 우리가 격조사라고 해요. 두 번째 문장도 볼래요? 내가 너의 짝꿍이다. 가가 붙어서 주어를 만들어줬으니까 주격조사. 의가 붙어서 체언의 의가 붙어서 문장에 관형어를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관형격조사. 짝꿍이다. 이게 바로 아까부터 선생님이 지난 시간부터 얘기했었던 바로 서술격 조사입니다. 체언에 이다가 붙으면 이 말은 서술어가 돼요. 짝꿍이다. 그쵸? 서술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다를 우리가 서술격 조사라고 부르고요. 서술격 조사는 용언과 더불어 뭐라 그랬어요? 가변어라고 얘기했죠. 왜냐면 내가 너의 짝꿍이고 너는 나의 짝꿍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좀 이해가 이상하지만 그쵸? 이다 같은 경우는 이고 이어서 이니 뭐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술격 조사 이다는 용언 말고 유일하게 우리말에 있는 가변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접속조사인데요. 접속조사는 나와 너는 짝꿍이다 할 때 이렇게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동등하게 이어주는 구실을 하는 조사를 접속조사와 과가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그 다음 보조사인데요. 보조사는 가지수가 정말 많거든요. 자, 앞말에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조사예요. 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 있어요. 우리말의 주격조사는 은는 이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말의 주격조사는요. 이, 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은는 무엇이냐? 보조사예요. 이것도 나중에 천천히 여러분 고등학교 올라가서 보조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이 가가 붙는 것과 은는이 붙는 거는 엄연히 다릅니다. 나는 국화를 너는 장미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국화를 좋아하고 너는 장미를 좋아한다. 여기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대조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 할 때 지금 이 조사들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예쁘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어떻다는 뜻이야? 너는 안 예쁘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예쁘다라고 했을 때랑 나는 예쁘지라고 했을 때 어감이 다르죠.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얼굴은 예쁘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안에 어떤 의미, 뒤에 어떤 의미가 더 오겠어요? 성질은 더럽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반대로 네가 마음은 착하지 했을 때 그 말이 우리가 마냥 기분 좋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 마음은 착한데 뭐는 어떤데?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은은 주격조사가 아니라 보조사라는 거,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라는 거 여러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마저 나를 떠나다니 뭐 이런 것들 마저 같은 경우는 좀 쉽게 구분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62쪽에 관계연하고 위에 조금 빈칸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 간단하게 요 성격에 대해서만이라도 정리를 해놓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재 63페이지 볼까요? 조사 특징이에요. 형태가 변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뭐만 서술격 조사 이다만 형태가 변한다 그랬어요. 이고 이니까 이어서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서술격 조사 이다는 가변어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자립성이 없지만 단어로 인정합니다. 조사를 단어로 인정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지만 아직까지 우리 학교 문법에서는 단어로 인정하고 있어요. 감탄사와 관형사에는 붙지 않는다. 우리 앞에서 독립어도 공부했고 수식어도 공부했기 때문에 감탄사와 관형사의 특징 중에 조사가 붙지 않는다라는 거 있었던 거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자, 너와 나처럼 요 와 아까 얘기했죠? 접속조사라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접속조사. 너와 과 접속조사였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조사에 해당하는 단어를 모두 찾아 쓰시오. 이 정도는 우리가 또 한국어 네이티브 스피커로서 또 쉽게 또 찾아내지. 세월이 참 빠르다. 나는 학생이다. 두 개 있죠? 뭐랑 뭐요? 는과 이다. 서술격 조사 이다.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밥을 했어. 가을. 선생님께서 부르신다. 깨서. 자, 요 깨서는 나중에 높임 표현 공부할 때 우리가 또 공부를 할 텐데요. 선생님께서 부르신다. 주격조사의 높임 표현입니다. 학교 정문 앞에서 만나자. 자, 여기는요. 에서. 나만 고기를 싫어한다. 만를. 그 문제는 반장과 상의해봐. 는 과. 집으로 가는 길에 철수를 만났다. 으로, 를 이렇게 있겠죠. 설마 여러분 여기 가는 할 때 는을 조사로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자, 이거는 가다라고 하는 동사의 어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용언. 동사, 형용사. 우리말에서 제일 중요한 거. 체언도 중요한데요. 선생님 생각할 때 우리말에서 가장 중요한 품사는 용언이 아닐까? 우리 한국어의 특성상 우리말은 왜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서술어가 용언이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판단할 때는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품사가 바로 이 용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용언에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어요. 문장에서 서술어 역할을 하는 품사를 용언이라고 하고요. 용언의 특징은 일단 형태가 변한다는 거, 가변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다가 가고, 가니 가서 뭐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바뀌는 부분, 변하는 부분을 어간, 그 다음에 바뀌지 않는 부분을 어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간과 어미로 나눈 형용사도 마찬가지. 크다, 크고, 크니, 크면 이렇게 바뀌지 않는 부분을 어간, 바뀌는 부분을 어미 이렇게 표현해요. 자, 적어둡시다. 자, 바뀌지 않는 부분, 용언에서 바뀌지 않는 부분을 어간, 바뀌는 부분을 어미 이렇게 구분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의 주체를 서술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서술어 역할을 한다는 거. 우리말의 서술어 역할을 하는 것은 용언, 동사와 형용사, 그 다음에 체언의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은 형태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용어는 동사, 형용사 이렇게 두 개 있는데 그럼 동사랑 형용사가 각각 어떻게 다른지 한번 구분해 볼까? 동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언어. 가다, 오다, 먹다, 주다, 일어나다 뭐 이런 것들. 형용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언어를 형용사라고 하거든요. 아름답다, 착하다, 달다, 빠르다 이런 거. 근데 이제 뭐 가다나 아름답다, 착하다, 예쁘다, 뭐 빠르다 이런 거를 딱 놓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건 동사고 이건 형용사 구분이 딱 된다고요. 그런데 이런 단어들 말고요. 구분이 안 되는 참 애매한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헷갈릴 때 판정하는 방법 두 가지만 해보면 돼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 교재에는 안 써있죠? 66쪽인데 66쪽에다 요거 두 개 꼭 적어두세요. 이 두 가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명령형이나 청유형을 만들어 보세요. 명령형은 지시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가라, 와라, 먹어라, 주어라, 일어나라 이렇게 해봐요. 가능하죠. 그럼 동사예요. 아름다워라, 착해라, 달아라, 빨라라 안 되잖아요. 그쵸? 또 하나 청유형입니다. 청유형은 나랑 뭔가를 같이 하자고 요청하는 거거든요. 가자, 오자, 먹자, 주자, 일어나자. 가능하죠. 반면에 아름답자, 착하자, 달자, 빠르자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렇게 일단 첫 번째 명령형, 청유형을 한번 해봐서 그걸로 구분이 되면 딱 동사, 형용사 구분하면 되고 그걸로도 약간 헷갈려. 이런 말을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쓰는 것 같기도 해. 그럴 때 두 번째 판정 방법이야. 니은 다를 붙여보세요. 니은 다를 붙여서 현재 진행 상태를 나타낼 수 있으면 동사, 못 붙이면 형용사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자, 니은 다를 한번 붙여볼게요. 간다, 온다, 먹는다, 준다, 일어난다. 어때? 가능하죠? 진행 상태를 나타내잖아요. 반면에 아름답는다, 착한다, 단다, 빠른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형용사. 이렇게 해서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헷갈릴 때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꼭 적어놔요. 요거 꼭 필기. 요거 필기해두세요. 66쪽에 꼭 필기해놓고 나중에 동사, 형용사 헷갈릴 때는 구분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67쪽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는 예문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 동사, 춤을 춘다. 그 다음 춤추는 모습이 아름답다. 이 두 개가 예로 나왔어요. 자, 춘다의 기본형이 뭐니 얘들아? 춤을 춘다 해서 춘다의 기본형. 춤을 추다. 사전에는 춤을 춘다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 춘다를 찾아봐도 절대 나오지 않고 뭐로 나오냐면 기본형 추다를 검색해야 나온단 말이지. 이거 이제 사전에 올라가 있는 단어를 우리가 표제어라고 하거든. 이 표제어를 기본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추다에 지금 니은다가 붙어서 춘다가 된 거예요. 자, 이것도 역시 활용을 한 거다. 여기 지금 잘 설명이 나와 있는데 춘다는 춤을 추다에서 추고, 추니, 추어서, 추며 등 형태가 바뀌고 형용사 역시 아름답다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답고 아름다우니까 아름다워서 등으로 형태가 바뀌지. 이렇게 용언의 어간에 여러 가지 어미가 붙어서 단어의 형태가 바뀌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어요. 활용이라고 하고 우리말에서 활용을 하는 단어는 가변어인데 가변어는 바로 동사, 형용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동사, 형용사만 가변을 하고요. 여기에 서술격 조사 이다까지 붙어서 활용을 한다는 거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춤을 추다의 경우 춤을 추다 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나눠서 춤을 그러니까 추까지는 안 변해요. 추다, 추고, 추니, 추어서, 추면이니까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간이야, 어근 아니야. 나중에 어근은 접사 공부할 때 나올 거예요. 어간이라고 얘기하고요. 요 바뀌는 부분을 뭐라고 얘기한다? 어미라고 얘기한다는 거. 아름답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름답다, 아름답고, 아름다우니, 아름다워서 뭐 이렇게 여러 개 바뀌죠. 그럼 어디까지가? 아름다까지. 그쵸? 여기까지가 어간이죠? 여기까지가 어간이고 그 다음에 비읍다까지가 어미라고 볼 수 있겠지. 됐어요? 자, 동사와 형용사의 활용에 대해서도 머릿속에 잘 넣어 두십시오. 동사, 형용사 구분 한번 해볼래요? 여기 나와 있는 얘는 별로 이렇게 어려운 얘는 아니거든요. 그냥 보면 딱 의미만 봐도 상태를 나타내. 또 뭐 어떤 모습, 그 현상을 나타내. 그러면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움직임을 나타내면 동사. 이렇게 구분하기 쉬운 단어들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한번 구분해 봅시다. 자, 곱다 어때요? 곱다. 형용사죠. 곱다라는 표현 잘 안 쓰죠. 예쁘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곱다는 예쁘다고도 조금 다르지. 뭐를 곱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파스텔 톤 같은 느낌을 주는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곱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한복 색깔을 보면 막 예쁘다라는 느낌도 있지만 곱다라는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사람을 봐도 그런 느낌 드는 사람 있잖아요. 곱다. 참 아름다운 형용사입니다. 곱다. 자다. 동사. 씻다. 당연히 동사. 많다? 뭘까요? 많다는 형용사일까 동사일까? 형용사죠. 울다. 동사. 맵다. 맵다 동사 형용사. 형용사. 높다. 동사 형용사. 형용사. 들다. 짐을 들다. 동사. 예쁘다. 당연히 형용사. 화나다. 형용사. 달리다. 동사. 올리다. 동사.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 적용 한번 해볼래요? 청유형하고 명령형 한번 해볼래요? 곱다 명령형. 고하라. 그 다음에 형용사 떠있어. 많아라. 높아라. 그 다음 화내라. 안 되죠? 곱는다. 맞는다. 높는다. 화는다. 안 되지. 다 안 되죠. 청형도 안 됩니다. 곱시다. 곱자, 많자. 아, 이거 안 되잖아. 그렇지. 그거랑 구분해보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준 그 규칙 넣어보면, 동사, 형용사 구분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해를 못할 거야, 아마. 뭐 때문에 도대체 동사, 형용사 구분이 이렇게 어렵다고 얘기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있다라는 단어를 공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머리칼이 빠집니다.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이고, 어떤 때는 동사로 쓰이고 막 이러거든요. 그럴 때 이제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이 아주 유용하다. 무릎을 탁 치는 날이 아마 올 것이니까 잘 메모해놨다가 기억해놨다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품사 대단원 마무리 문제 풀어봅시다. 69쪽인데요. 풍선이 높이 날아간다에서 부사는 높이, 그렇죠. 날아간다라고 하는 용언을 꾸며주는 어휘, 높이가 부사 되겠습니다. 꾸며준다라고 표현하면 좀 뭐하죠? 꾸며준다라기보다는 보충해서 설명해준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체어는 체명대수라 그랬잖아요. 독립어는 감탄사. 나는 피자와 햄버거를 좋아한다 해서 명사는 뭐와 뭐? 피자와 햄버거. 와, 과는 뭐라 그랬어? 접속조사다 그랬습니다. 조사는 자립성이 없는 말로 단어로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한다. 논란이 많지만 인정하고 있어요. 5번 용어는 문장의 주체를 서술하는 역할을 하며 형태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한다, 활용한다고 얘기했죠? 활용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착하다, 솔직하다, 친절하다, 달리다, 부지런하다 해서 형용사가 아닌 것은? 이런 거 찾을 수 있겠어? 아, 이거 너무 쉽다. 달리다지 뭐, 달리다. 그렇지? 여기 이거네요. 글씨가 겹쳤어요. 당연히 달리다죠. 그쵸? 자, 여러분 품사 우리 공부해봤는데요. 품사는 기본적으로 정말 국어의 기본 뼈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품사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문장을 이해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품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문장으로 넘어가질 못하고요. 또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올바른 국어 생활을 하기가 힘들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국어 문법을 공부하면 내가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는데 왜 국어 문법을 공부를 해야 되냐, 이렇게 어려운 말 몰라도 나는 우리말 잘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말 잘만 하는 사람 한국 사람 중에 몇 명 없거든요. 다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말 잘만 한다고. 잘 못합니다. 잘하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제대로 해서 내가 진짜 어디 가서도 한국인으로서 한국어는 제대로 구사한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게 우리 앞으로 조금만 더 공들이고 시간 들여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품사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음절, 어절, 단어, 형태소라는 것들이 각각 무엇인가 구분하면서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